모든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표준적인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기는 한데요. 사람 관계는 무조건 가깝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해대면 배우자는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요즘 결혼 생활을 오래 해온 부부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졸혼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힘들게 유지해온 부부관계를 이제는 졸업을 하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거지요. 이혼을 할까 졸혼을 할까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사 전성신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사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라고 합니다. 중간에 갈라서지 말라고 머리 하얗게 세워질 때까지 잘 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례사 말씀대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지금껏 살아왔네요. 그런데 사는 동안 어떤 이유로든 한 번쯤은 때려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쌈박질도 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도 다 키워서 출가시켰으니 알콩달콩 두 사람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20년간 60대 이상 남녀의 황혼 이혼 상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려고 상담을 했다는 얘긴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한 이혼 상담은 모두 4,783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여성 상담자가 3,435명으로 71.8%였다고 하고요. 남성은 1,448명으로 28.2%였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려고 상담한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렇다고 합니다. 여성은 40대가 27.8%였고요. 50대는 26.4%, 60대 이상은 25.3%였습니다. 또 젊은 층은 30대가 16.4%, 20대는 4%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60대 이상이 43.5%였고요. 50대가 24%였습니다. 40대는 19.9%, 30대는 11.9%, 20대는 0.7%였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혼을 하라고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혼 상담 이유는 남편의 부당 대우였고요. 남성은 오랫동안 별거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법 840조 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장기 별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접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서류상에만 부부로 있는 걸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엔 황혼 이혼보다는 졸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졸혼은 황혼 이혼의 대안이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졸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떨어져서 사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혼 전 단계나 별거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나이를 먹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졸혼을 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졸혼을 할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뚱맞은 졸혼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졸혼을 권함이란 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졸혼은 이혼으로 남이 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따로 떨어져 지내면서 사는 공간과 각자의 생활, 취미, 이런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졸혼을 선택하는 건 가정은 이미 깨졌는데 법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졸혼의 실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졸혼은 원만한 사이 부부라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의 부부들이 이혼의 대안으로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졸혼이 황혼 이혼의 신드롬을 진정시켜주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싹둑 자르지 말고 나약한 끈이라도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혼인과 이혼 사이에 졸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분들은 관계가 나빠진 부부는 낡은 결혼을 졸업하고 생애 후반기에는 평생의 본업에서 손을 놓거나 조론으로 정년퇴직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부부는 삶의 방향과 생각이 다르거나 특히 불화가 심하다면 각자 다른 삶의 방향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조론은 삶을 추구하는 삶의 콘텐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생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없다면 조론은 중년들보다 장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도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조론 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답니다. 각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돈은 필수라고 합니다. 둘째, 자기관리라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괜찮은지 이런 겁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 있지요. 또 집안일을 할 수 있는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답니다. 자기 몸 관리도 못하면서 조론을 한다면 금방 폐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혼자 지내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일처럼 밀려드는 고독감을 버텨낼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야 된답니다. 조론의 양면은 고독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고독이나 고립감이 몸살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또 조론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있을 때 불편했던 것보다는 혼자여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는 동정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면 대부분 해결된다고 했습니다만 동정심은 그렇다 쳐도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을 피하는 게 조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합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론을 하고 가끔 만나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따로 사니까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뜨더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각자 따로 살다가 합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누려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론하고 다시 합쳐서 사는 건 재수를 하는 건가요? 졸업을 했었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론을 선택하는 이유는 함께 살기는 싫고 이혼하는 건 자식 문제, 재산 문제 이런 복잡하고 골이 아프니까 조론을 선택해서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인생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부간 금실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정담을 나누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좋은 구경을 다니고 이런 행복과 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노년의 삶은 이런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부부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지난 날의 잘못을 곱씹어내면서 공치사를 늘어놓는다면 관계는 망가지고 맙니다. 부부가 어떤 형태의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화가 심하고 서로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찾는 것도 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 삶이 행복을 꼭 보장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도 생기는 게 삶입니다. 그렇다고 힘든 상황을 무턱대고 참고 견딜 필요가 있을까요? 조론 결론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남편한테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 장래를 걱정해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요.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조론하라.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독립적인 삶을 살라고 했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법원에서 조론하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견디기 힘든 삶이라면 이혼도 조론도 누구 눈치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선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